안녕하십니까. 9급 공무원 시험 노동법 개론 강의하게 된 김재철 노무사라고 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수험 레이스에 들어가기 전에 노동법의 탄생 배경이 어찌 되었는지, 노동법의 어떤 특성은 무엇인지, 그 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노동법 파트 중에 서론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서의 간략한 노동법의 어떤 개괄적인 한번 것을 살펴보는 시간으로 OT 강의를 마련해 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험이 4월 6일 날로 발표가 되었는데요. 저희 시험에서는 그 조문 위주의 출제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회 시험에서 조문이 거의 3분의 2 이상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평상시에 반복해가지고 시험 직전까지 하루에 30-40개 조문이라도 200 조문 정도 되니까요. 이제 시행령, 시행규칙 빼고 하위 법령 포함이니까 시행규칙까지도 들어가는 거지만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보시면 되고 법 조문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시면 충분하시리라고 봅니다. 저희 이제 이 부분은 시험의 출제 범위는 아니니까요. 가벼운 마음으로 그렇게 보시면은 노동법이 저렇게 흘러왔구나 정도로만 느끼셔도 충분하시리라고 봅니다. 이제 산업혁명이 가속화 되면서 이제 공장의 기계 설비 같은 것들이 이렇게 가동이 되고, 그 전에는 어떤 도제식 시스템으로서 장인에게 열심히 배워가지고 그가 이제 근로를 제공하고 하는 좀 인격적인 그러한 모습이 이제 그 봉건주의 사회에서는 이제 유지가 됐었는데요. 근대에 들어서 산업혁명기에는 기계가 알아서 돌아가기 때문에 가장 그 싼 임금을 주고 이렇게 근로를 시킬 수 있는 시켜도 이제 충분한 그러한 자동화 시스템이 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이 된 것입니다. 이 산업혁명기에 극단적인 그런 노동 착취랄지 아동의 노동, 부녀자들의 어떤 노동에 대한 문제점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판인데요. 저희 고등학교 내용에도 실렸던 것이고, 이제 보면은 어린 아이들입니다. 뭐 5살, 6살짜리들까지도 있고, 뭐 궤도도 없고 이런 갱도 안에 들어가서 무너지면 다 죽는 것이죠. 이런 어떤 성인들은 못 들어가니까 어린 아이들이, 연소자들이 들어가서 석탄을 채굴해서 이렇게 일일이 실어 나르는 이러한 일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당시 대부분의 공장들, 특히 직물 공장들에서 노동자들의 작업 조건이 형편없었다. 사실은 명백하다. 대부분 숙련된 기술도 없는 가난한 여성들과 어린이들이 싼 임금을 받으며 매일 14시간, 16시간씩 일을 했는데 시끄럽고 냄새나는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작업을 반복했다. 빈민가에 있는 이들의 짐 역시 건강에 해롭기는 마찬가지였다. 이른바 사회 문제가 되던 것이 바로 이때이다. 어째서 엄청난 양의 상품을 생산해낼 능력이 있는 나라에 계속해서 빈곤이 존재하는가? 산업혁명의 활달이 영국에서부터 시작이 이제 된 건데, 갈수록 자본가들은 풍요로워지지만 이러한 노동자들은 더욱더 이제 가난해지는 것은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장시간 일을 하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일을 하는 것이 문제고, 이 당시에 평균 노동자들의 수명이 15세 정도 됐다라는 그런 기록도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근데 그리고 다음 보시면은 미성년 아동 노동에 관한 영국 의회 조사 보고서에서 공장에 바쁠 때 이 소녀들은 몇 시에 출근하는가? 바쁠 때는 약 6주간 바쁠 때인데 새벽 3시에 나가서 밤 10시에 돌아온다. 어마어마한 장시간 노동을 하는 것이죠. 19시간의 노동 중에서 휴식 시간은 얼마나 되는가? 아침 식사에 15분, 점심에 30분, 차 마시는데 15분. 이걸 휴식 시간으로 19시간의 노동 시간 가운데서 휴게 시간으로 인정을 받았다. 사고를 당한 일이 있는가? 큰딸의 손가락을 다쳐서 5주간 치료를 했다. 그동안 임금은 받았는가? 사고가 나자마자 임금은 전액 지불이 되었다. 참 비참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 현대에 와서도 크게 다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불과 저희 나라도 얼마 전만 해도 청계천 그 봉제 공장이랄지 그런 데서는 못지않은 우리 10대의 꽃다운 나이에 여공들이 거기서 장시간 노동을 하고 커피 한 잔값 그걸 벌기 위해서 뭐 밤을 새고 그러한 어떤 모습들이 있었고, 지금도 뭐 김용규 사건이랄지 제주도 생수 공장의 그 현장 실습생이었던 그 사고랄지 그런 것들을 보면은 크게 다른 것 같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현대 문명 시대에 그런 어처구니 없는 구의역 사고랄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 더 충격적인 것이죠. 이때는 거의 좀 어찌 보면 근대에 약간 문명화되지 못한 시기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었겠다 싶지만 지금도 그러고 있고, 지금 세계적으로도 동남아시아나 남미나 아프리카나 그런 데서는 역시 똑같이 아동 노동 착취나 이 여성들에 대한 노동 착취가 성행되고 있다. 커피 농장이랄지 그런 데서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제 근데 산업혁명기에 이제 명암이 이렇게 어두운 부분들이 있었고, 프랑스 혁명으로 절대 군주로부터 어떤 부르주아 세력들이 자신들의 어떤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최고의 이념으로 내세웠던 것이 자유와 평등의 어떤 사상을 캐치프레이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그 절대주의하고 맞서가지고 국가는 사적인 어떤 계약관계에 개입하지 말라, 방임주의, 야경국가적인 어떤 그러한 사상이 이제 태동이 되게 된 건데요. 그걸 이제 시민법의 원리라고 합니다. 민법의 분야에서 사법의 영역에서의 가장 최고의 이상적인 어떤 그러한 절대 원칙으로 그렇게 신봉을 했던 것들인데요. 계약 자유의 원칙과 소유권 절대의 원칙과 과실 책임의 원칙, 이러한 기본 원리들을 통해 가지고 자신들의 재산권을 지키려고 했고, 자유와 평등. 그래서 얼핏 보았을 때 사람들 간의 관계는 평등한 것이다 라는 그 전제에서 스스로 이기적인 존재인 어떤 인간들이 자유롭게 계약은 체결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족하다. 그리고 내 소유권은 왕도 전제 군주도 건드릴 수 없는 나의 어떤 절대적인 영역이다. 그리고 내가 과실이 있거나 원인을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영역은 나의 책임의 영역이 아닌 것이다. 이 세 가지의 어떤 원칙을 사적 자치의 원칙의 이제 범위로 가장 절대적인 그러한 원칙으로서 이제 적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뜯어보니까 인간관계가 결코 그렇게 평등한 어떤 그러한 모습들이 아니더라. 그 이면을 보니까 불공정하고 불평등하고 아까 보았듯이 이런 연소자들 뭐 10살, 뭐 11살 이런 사람들하고 대자본가, 그때 당시에는 이제 독점 자본가들이 이제 많이 형성이 됐는데 그 자본가들과는 절대적으로 평등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구조적인 어떤 측면에서의 문제이고 불공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제 인지를 하고 이제 독점 자본가들과 맞서는 노동자들의 계층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